아무튼 이렇게 일반 브랜드까지 좀 봤는데 아직도 갈 길이 머네요.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 그러면 이어서 중급 브랜드를 한번 알아볼까요? 네, 제가 생각하는 중급 브랜드로는 미니머럭스, 제로그램, 텐더, 더캠퍼, 백컨트리, 레트로스, 코베아, 스노우라인, 브루클린웍스, 호롱스포츠, 인도스피크, 어반사이드, 내셔널 지오그래픽, 듀랑고, 위오, 베른, 콜맨, 젠파이어, 텐트마크 디자인, 아우델, 로벤스, 반고, 폴러, DOD 첨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일단 베른은 옛날에 어느 정도 코베아보다 약간 그래도 디자인적으로나 가격대가 좀 형성된 그런 브랜드였거든요. 그리고 뭐 다들 보시면은 요 테이블이 요새 알려졌고, 요 백패킹 테이블 이걸 많이 아실 거예요. 베른 하면은. 근데 베른 옛날에는 이 아이스 쿨러 요게 되게 유명했어요. 디자인도 이쁘고 참신하고 사이즈도 꽤 큰 편이었거든요. 근데 좀 생각보다 약간 그 당시에 제가 입문 당시였었기 때문에 좀 고가의 가격으로 생각을 할 정도로 조금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었던, 그리고 요 뿌티체어라는 의자, 요게 진짜 헬리녹스가 나오기 전부터 있었던 그런 의자였어요. 접이식 의자, 되게 컴팩트하게 잡히고, 요거 같은 경우에도 미니멀 캠핑, 백패킹 그쪽에 약간 타깃이 맞춰져 있던 브랜드였어가지고 요런 것도 나오고 다양하게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요게 나왔죠. 정확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안에 IGT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이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런 타프도 만들고 다양하게 몇 개 있고 그랬었는데, 이 테이블로 명맥을 유지하고는 있는데 예전만큼 다양한 참신한 아이디어의 장비가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듀랑고, 요거 에어빔으로 하는 텐트인데 요런 것도 있죠. 이게 스트링바가 오리지널인데 거의 그대로 만드시긴 했지만 그래도 여기에 에어 버전도 있고, 요새 듀랑고가 에어라인으로 힘을 쏟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되게 큰 캐빈 스타일의 에어프레임 텐트도 있고요. 아무튼 이것도 면 텐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더캠퍼는 뭐 되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브랜드죠. 이그니스 쉘터도 만드시고 백패킹 관련 텐트도 많이 있고, 이런 쉘터 같은 것도 만드시고, 아무튼 다양하게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레트로스, 요거 허브 쉘터가 진짜 인기가 많았었잖아요. 웃돈 주고 살 정도로 인기도 많고, 요런 스타일의 텐트도 만드시고, 요런 텐트 있고, 어반사이드, 제가 기억하는 어반사이드는 타프랑 이런,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윈드 스크린, 맞아. 윈드 스크린을 주력으로 만들던 회사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특히 요 타프 다양한 컬러로 이렇게 이런 헥사 타프도 많이 만드시고, 근데 요새는 이렇게 이런 특이한 텐트도 만드시고, 이것도 에어 텐트더라고요. 보니까 에어빔으로 만들어져 있는 텐트고, 그다음에 요런 독창적인 디자인의 텐트도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눈 오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요 라인에 눈 오면은 이게 그 하중을 견딜 수 있을지 그게 의문이더라고요. 뭐 안에서 난로를 피우곤 하면 이게 상부가 따뜻하기 때문에 눈이 녹아서 그냥 물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저도 생각을 못했던 건데 어떤 분이 이거 눈 내리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대안책은 실드 루프를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눈이 요 사이로 쌓이지 않게 바로 이렇게 흘러내려가게끔 실드 루프를 만들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캠퍼스 칸 있죠. 원래는 저도 캠퍼스 칸은 처음에 이런 밀리터리 감성을, 올리브 컬러 감의 텐트 장비들을 많이 이렇게 만드시고 그랬었던 걸로 아는데, 개인적으로 이 텐트가 되게 밀리터리하고 되게 이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런 면으로 된 탱커라고 하는 면돔 텐트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만드신 게 이렇게 자동차랑 이어가지고 뭐 할 수 있는 차박용 쉘터 텐트도 또 만드시고, 국내에도 진짜 캠핑 브랜드가 엄청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서. 그리고 위오는 솔직히 예전부터 많이 봐왔는데, 이 돔 텐트, 특히 야크돔 550 사이즈를 요 사이즈에 비해 되게 저렴하게 판매를 하던 야크돔 위오였어요.
디자인은 이쁜데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 포인트가 살짝 너무 캐주얼한 느낌이 너무 강해서 저는 살짝 손이 안 가게 되긴 했었어요. 그래도 350짜리랑 460짜리랑 550짜리, 특히 이 550짜리 그 당시에 2m돔 이런 거 막 몇백만 원 할 때 이 정도 사이즈를 이 가격에, 그래서 되게 인상 깊게 봤던 브랜드였어요. 그 다음에 브루클린 웍스. 원래 브루클린 웍스의 시초가 Z 폴딩 박스라는 요거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오리지널이 있었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산코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이런 폴딩 박스 라인이 있는데 요거랑 약간 모양이 똑같은데 여기서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좌우로 열리는 개폐 장치를 추가로 만든 거였죠. 아무튼 이렇게 이 폴딩 박스를 시작으로 브루클린 웍스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요 의자 같은 거 이런 것도 팔고 점점 늘어나면서 요런 텐트도 만들고 최근에 쉘터 큰 것도 하나 만들었죠. 요런 거 코트도 만들었는데 뭐 이건 아시죠? 스노우피크랑 똑같은 거. 네, 요런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의류도 만들고 되게 커지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다양한 상품들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이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있고, 노스피크는 옛날에 제가 처음 입문했을 때 국내 에어 텐트는 노스피크밖에 생산을 안 하고 있었던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여기저기서 조금 많이들 만드시긴 하고 다른 해외 업체에서도 많이 만들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노스피크밖에 없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쉘터 텐트도 만드시고요. 꼭 에어빔 텐트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류의 텐트도 같이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약간 대표적인 것만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백컨트리는 뭐 제너두 이거는 유명하죠. 백패킹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가성비 텐트로. 그리고 요 쉘터 구조 진짜 많이 쓰시죠. 이건 진짜 국민템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쓰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 약간 변형된 구조의 모양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돔 텐트도 하나 만드셨죠. 이게 구멍을 되게 크게 뚫으셨는데 오히려 이게 저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뭔가 괜히 이뻐 보이더라고요. 보는 눈이 좀 평범진 않죠. 오히려 디자인 포인트가 돼서 뭔가 괜찮아 보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개인적으로도 이쁜 것 같아요. 백컨트리 있고, 텐더 장안의 화제죠. 진짜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난 텐더, 오르투스 S와 오르투스 T 버전,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자립형 터널 텐트에 진짜 새로운 바람을 불었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여태까지 캠핑하면서 많은 텐트들을 봐왔는데 이거 참신한데? 라고 했던 텐트는 얘가 진짜 처음이었어요. 특히 이 프레임으로 해가지고 텐션을 더 줘서 짱짱하게도 만들고 이 S랑 T랑 같이 결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설계를 했다는 거. 아직 이 두 가지 모델밖에 없고 신생 회사지만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자리를 꿰차고 올라오신 오르투스. 그 다음에 미니멀웍스는 뭐 다들 아시죠? 요거랑 V하우스, 요거 G쉘터, 그리고 망고, 빅볼 요번에 새로 나온 거, 그 위오 550이랑 비슷한 사이즈라고 볼 수 있는데 가격은 아마 얘가 근데 더 비쌀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브랜드에서 경쟁을 함으로써 가격대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주면 좋은 건데, 요새 근데 캠핑 장비가 너무 많이 비싸지긴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미니멀웍스, 이 텐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비도 많이 만들죠. 버너도 만들고 의자도 있고 아무튼 많은데 일단은 텐트만 이렇게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로그램은 우리나라의 백패킹 브랜드의 1세대 브랜드라고 할 수 있죠. 원래 옛날 제로그램은 요거였죠. 요거 이게 옛날 마크였는데 바뀌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좀 더 디자인적인 면을 좀 추가했죠. 가장 유명한 거 엘찬텔. 혀가 막 꼬이네요. 네, 이 엘찬텔, 이 텐트가 백패킹 텐트로 초반에 나왔을 때 정말 인기가 많았죠. 그리고 다양한 컬러 바리에이션도 있고 꽃무늬도 있고 제로그램의 베스트셀러라고 해야 되나? 뭐 간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텐트죠. 그거 말고도 이런 1인용 텐트도 있고 이렇게 파피용이라고 하는 자립형 텐트도 있어요. 이쁘네요. 이 엘찬탈 같은 경우에는 여기 팩을 박아야만 전실 공간이 생기는 거지만 얘는 이렇게 폴대만으로도 자립이 되는 텐트예요. 자립형 텐트.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돌판에서도 손쉽게
손쉽게 세팅할 수 있고 모래 뭐 이런 데서도 손쉽게 세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코롱 스포츠. 코롱 스포츠는 솔직히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캠핑 브랜드라기보다는 아웃도어 브랜드 쪽에 속하죠. 이런 등산 브랜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옛날부터 이렇게 텐트를 만들어 왔어요. 요런 캐빈하우스 스타일의 텐트, 최근에는 이런 백패킹 텐트도 만드시고, 그리고 제이크라 텐트랑 콜라보를 해서 이런 크라운 텐트 같은 것도 발매를 하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노스페이스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빈티지 텐트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코롱 스포츠 텐트 매니아도 있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냥 두 개 같이 볼게요. 스노우라인과 코베아. 어떻게 보면 절대 쌍교? 아무튼 코베아는 국내에서 스토브를 만든 제일 뼈대 있는 브랜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옛날부터 코베아 버너로 시작했다고 하죠. 스노우라인은 좀 그런, 이거는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코베아 거를 사서 쓰다가 어쩌다 망가져가지고 잊어버렸나 망가뜨렸나 아무튼 그래서 스노우라인 거를 샀는데 네 똑같아요. 그리고 스노우라인의 혁신을 일으켰다 생각하는 건 이 테이블이에요. 이걸 무슨 테이블이라고 하지? 아무튼 이런 경량 테이블의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서 이게 되게 유행이었었거든요. 경량에다가 백패킹에 갖고 다닐 수 있게 접을 수도 있고 이 안에 IGT처럼 플레이트 버너 같은 거 올려서 쓸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약간 미니멀 하시는 분들한테도 인기가 많았었어요. 그 다음에 코베아 큐브는 뭐 다들 아시죠? 일본에서도 되게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미니 버너인데 일본은 뭐 요거 다이얼이랑 옆에다가 뭐 이렇게 막 커스텀을 하고 그러는 분들도 많고 아무튼 요 큐브 버너가 되게 인기였어요. 그 다음에 구이바다 명실상부한 코베아의 베스트셀러죠. 근데 솔직히 구이바다도 이와타니 아시죠? 그래도 국내에서 정말 국민템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그리고 스노우라인과 코베아는 텐트도 그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이렇게 터널 텐트의 구조상 이건 뭐 어떻게 카피라고 할 수도 없고 네. 뭐 나이키 후드랑 아디다스 후드 약간 그런 개념인 거죠. 어떻게 보면 터널 텐트라는 게 구조가 갖는 특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쉘터 고스트 돔 텐트, 데크 쉘터. 이 데크 쉘터는 정말 가성비가 넘치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간도 생각보다 넓고 치기도 편하고 약간 구조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 가격에 이 정도는 정말 혜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스트 쉘터도 생각보다 코베아가 되게 잘 만들었어요. 이 앞에다가 타프를 이렇게 쭉 연결할 수도 있게 만들었고 코베아가 텐트도 이렇게 많이 만들고 제 눈에 약간 좀 끌리는 것만 좀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국산 브랜드를 좀 봤고 그 다음에 일본의 텐트 마크 디자인 저도 잘 쓰고 있는 TP 텐트들 있죠. 그리고 서커스 빅 텐트라는 것도 있고 그 미니멀로 갖고 다닐 수 있는 판다라는 소형 TP 텐트도 있어요. 요거는 제가 이렇게 갖고 다닐 때 찍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안에 이렇게 티타늄 화목만화를 조그만 거 놓고 여기다 이렇게 저도 이런 거 있습니다. 이거 근데 어디 갔지? 아무튼 이런 커버 깔고 의자 하나 놓고 울프 앤 그리즐리 화로대 네, 갖고 있는데 아직 한 번도 안 썼어요. 약간 세팅만 했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폴딩 박스 하나 놓고 이렇게 갖고 가서 캠핑을 한번 했습니다. 그 당시 타고 다녔던 이제는 폐차됐지만 타고 다녔던 미니 쿠퍼 여기다 이렇게 해서 갖고 다녀서 저는 약간 미니멀을 그 당시 되게 많이 갖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 세팅 등이 가을에 다니기 딱 좋아요. 진짜 텐트마크 디자인은 이런 캐빈 스타일의 텐트도 있고 이런 돔 텐트도 있어요. 근데 국내에서는 판매를 하지 않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거 말고도 이런 화로대 일본식 화로대 같은 것도 있고 진짜 다양한 장비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난로도 있어요. 좀 특이하죠. 국내에서는 이런 난로를 못 봤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배관을 밖으로 뺐어요. 약간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히팅기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엔 없죠. 약간 이런 걸 달면은 여기서 열이 한 번 더 머무르기 때문에 텐트 안이 더 따뜻해지죠. 이런 히팅기. 그 다음에 요거는 오각형으로 되어 있는 전면이 다 내열 유리로 되어 있는 난로예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위너웰 쪽이랑 같이 약간 콜라보를 해서 만든 것 같더라고요. 요거 같은 화목 난로도 그렇고 약간 이렇게 텐트마크 디자인은 텐트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게 특이한 아이템들도 많아요. 근데 가격이 생각보다 국내에 들어온 건 좀 착하고 팔고 있어서 저는 이거를 약간 중급 브랜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콜맨이 있죠. 콜맨은 어떻게 보면 빼고 논할 수 없죠. 캠핑을 얘기할 때. 콜맨은 원래 미국 브랜드인데 우리나라에 전파된 게 일본을 통해서 전파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본이 캠핑이 진심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라인보다 일본에 들어오면서 콜맨이 더 커졌다고 생각해요. 이런 텐트나 이런 텐트 같은 경우에도 거의 미국보다는 일본 시장에 맞춰서 만들어진 텐트가 아닌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 미국은 프로판을 쓰잖아요. 그래서 프로판 가스통을 연결해서 쓰는 투버너가 있고 이런 등유 랜턴도 있고 그 다음에 티 라이스박스 유명하죠. 저는 처음에 콜맨 거가 너무 비싸서 다른 브랜드 거 샀었어요. 근데 역시 콜맨 하면은 뭐니 해도 이 외건 아닌가. 다른 데서 먼저 만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외건 하면 콜맨이 항상 떠오르더라고요. 먼저. 아무튼 캠핑 장비계에 어떻게 보면 터줏대감, 캠핑계의 터줏대감이 콜맨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거 첨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첨스가 원래는 외국 거예요. 외국 거고 캠핑 브랜드라기보다는 미국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뭐 안경 끈이라든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캠핑과는 조금 관련이 없는 그런 제품을 만든 회사인데 이게 일본에서 되게 인기가 있어서 이게 어떻게 해서 캠핑 라인 쪽으로 확장이 된 거죠. 그래서 일본 라인에서는 이렇게 텐트도 있고 외건도 나오고 컵도 팔고 그 다음에 이런 테이블도 만들고 아무튼 첨스는 미국 브랜드지만 캠핑 쪽은 일본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DOD 토끼 텐트 가바코모 진짜 가성비에 엄청난 개방감을 가지고 있는 이 터널 텐트가 엄청 인기였죠 초반에. 근데 정말 인기였던 건 이 쇼파형 체어였었는데 원래는 이 DOD 말고도 여기저기서 나오는 딱 그 모델이었어요. 근데 DOD에서 좀 차별점을 준 게 이런 쿠션을 함께 팔았던 거죠. 그래서 엄청난 인기가 많았었는데 캠핑 초창기에도 제가 이거를 중고로 썼었거든요. 근데 이게 오래 쓰다 보면 불편해요. 되게 불편하고 덩치도 너무 크고 전 미니 쿠퍼 타고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어거지로 낑겨 넣어서 갖고 다니면서 쓰긴 했는데 제가 쓰면서 너무 불편했던 점이 많아서 이게 한창 인기였을 때 저는 이걸 안 샀어요. 그리고 제 주변 지인들이 물어보면 사지 말아라. 이거 되게 불편하고 나중에 무조건 방출하게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뭐 주변에서도 좀 사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외건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TP 텐트도 있고 요 안에서 화목난로 같은 거 할 수 있게 이렇게 개방을 크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베테랑이신 분들만 안에서 화목난로 쓰시는 게 좋고 웬만하면 안에서 그런 화목은 쓰지 않는 게 좋죠. 아무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폴러. 폴러는 미국 브랜드인데 가장 유명한 거 폴러 투맨, 원맨 투맨 해가지고 요 텐트인데 저도 요거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 입는 침낭, 요것도 되게 유명했죠 폴러가. 그리고 요런 미국 감성이 가득가득 느껴지는 요 의자, 좀 무겁고 부피도 커서 저는 뭐 크게 뭐 관심이 없었지만 요런 의자도 만들었더라고요. 아무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전실 부분을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약간 쉘터 텐트 안에서 이너 텐트로 쓰기에도 좋고 반자립이긴 하지만 자립 형태로도 쓸 수 있는 그런 텐트라서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우레탄 창 조그맣게 있어가지고 날씨의 변화를 볼 수가 있죠. 반대로 누가 저를 염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냥 눈을 확 뭐 아무튼 폴러 텐트 약간 프레임이 좀 약하긴 약하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10몇만 원, 20만 원대에 살 수 있었는데 요새 가격이 너무 올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이렇게까지 가격이 거의 막 50만 원 돼가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MSR로 아무튼 네 아무튼 그렇게 있고요. 그리고 뭐 국내에서는 크게 아시는 분이 많이 없을 수도 있지만 뉴질랜드 젠파이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이 브랜드도 대부분 에어빔 텐트로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확장 가능할 수 있는 이런 텐트, 우리나라의 약간 노스피크가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에어 텐트가 최근에 유행하잖아요. 근데 유행하기 전부터 에어 텐트 라인을 갖고 있었던 뉴질랜드 브랜드고요. 그 다음에 방고, 최초의 에어빔 텐트를 만든 업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어빔으로 텐트를 만든 최초의 캠핑 브랜드라고 하는데 근데 최근에 에어 텐트로 백패킹 텐트를 만들었더라고요. 초경량 에어 텐트. 이게 또 무슨 상도 받고 막 그렇다고 하는데
600g의 가벼운 무게인데 요만하나 봐요. 이거 진짜 이게 이렇게 텐트가 된다는 게 정말 대단한 기술력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최근에 나온 거예요. 최근에. 그리고 비싸기도 되게 비싸더라고요. 가격대를 보니까 한 160만원? 150만원? 국내에는 뭐 이런 백패킹보다는 오토 캠핑이나 가족 캠핑, 캠핑장 캠핑을 많이 하고 그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160을 줄 거면 딴 걸 사죠. 아무튼 방고 텐트가 있고요. 그리고 아웃웰이라는 텐트가 있는데 이게 영국 브랜드라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나라의 약간 노스페크 같은 느낌의 브랜드인데 요새는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옛날에 하다가 우리나라에서 좀 철수를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로벤스라고 하는 텐트도 있어요. 이런 구조의 텐트, 이런 스타일의 텐트가 있는데 어느 순간 이 로벤스라는 텐트도 국내에서 약간 취급점이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이 아우델과 로벤스도 같은 회사입니다. 이게 원래 독일 브랜드라고 하는데 이거는 영국 브랜드고요. 이 두 브랜드가 한 회사에 이렇게 인수돼 가지고 같은 가족이 됐더라고요. 이런 게 외국은 좀 많은가 봐요.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중급 브랜드로 저는 이런 거를 꼽았는데 일단은 여기서 가격대를 보자 한다면은 콜맨은 중립 한번 일단 받고 들어가겠습니다. 콜맨 코베야 가격은 약간 중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콜러가 좀 너무 비싸졌어요. 그리고 DOD도 어느 정도 코베와 비슷한 가격대를 상승하고 있고 첨스는 좀 가격대가 그래도 코베아보다는 살짝 콜맨보다는 살짝 비슷한 느낌이긴 하지만 그리고 브루클린 웍스 좀 비싼 편이에요. 그리고 어반사이드도 약간 가격대가 조금 나가는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스피크도 약간 조금 비슷하고 이 코롱 스포츠는 어디에 위치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조금 가격대도 조금 있고 어느 정도 성능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베른도 가격대가 살짝 저렴하죠. 요새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가격대는 이런 식으로 거의 다 비슷한 느낌이고 레트로스는 좀 비싸죠. 텐트들이 텐트마크 디자인은 어떻게 보면 DOD와 좀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그리고 젠파이어는 국내에서는 거의 이제 취급을 하시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아우델도 그렇고 취급을 하시는 데가 별로 없어요. 방고도 약간 콜맨 아우델 비슷한 느낌이죠. 이것도 취급을 하는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모르겠는데 콜맨보다는 좀 성능이 좋은 편이고 덕캠퍼 가격대가 조금 얘도 나가요. 콜맨보다 살짝 품질 면에서 뭐 좋다고도 하는데 아시는 분이 비가 엄청 샌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복불복인 걸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리고 스노우라인도 어떻게 보면 콜맨과 비슷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죠. 그리고 제로그램 우리나라 백패킹 텐트의 자존심입니다. 가격대도 적당히 콜맨보다는 좀 비싼 쪽에 속하지만 합리적인 가격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오도 콜맨보다 좀 비싸긴 하지만 괜찮은 가격대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텐더 텐트 비싸죠. 비싸요. 그리고 약간 품질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니멀웍스도 싸진 않죠. 레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가격대가 좀 비싸기 때문에 텐트만 하시잖아요. 그리고 진짜 구하기 힘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대가 조금 높다. 대충 이 정도? 일단 저는 제로그램은 정말 후하게 쳐줬습니다. 왜냐면 국내 초반부터 백패킹 라인으로 해가지고 되게 많은 시도를 하시고 정말 많이 봐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 중에서도 좀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렇게 중급 브랜드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진짜 점점 올라갈수록 박이 터지네요. 다양한 브랜드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하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사람마다 좀 보는 관점도 다르고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어떤 브랜드가 뭐 나쁘다 좋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저는 제가 봤을 때 가성비가 좀 괜찮다, 이건 좀 가성비가 좀 안 좋은 것 같다, 이건 생각보다 좀 너무 비싸다, 이런 거를 조금 그래도 고려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정말 다양한 브랜드가 너무 많아요. 목이 나갈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면 다음 브랜드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